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예,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것은 고객은 무슨 속마음이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 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진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객은 어쩌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창업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 고객과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나이 차가 많이 나지 않아야 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고객이 생각하는 걸 창업자가 같은 마인드로 생각해 줄 수 있는 때가 가장 좋은 제품이 나와요. 아니면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이 요즘에 무슨 사업하면 돈 벌어요? 그러면 당신의 나이 또래에서 가장 많이 사는 제품이 있다면 그 사업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당신이 가장 많이 구매했던 제품이 있거나 당신이 가장 많이 즐기는 어떤 사항이 있다면 그거와 관련된 사업을 하세요. 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가장 좋은 사업이에요.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고. 왜? 본인과 고객이 생각하는 마인드라든가 이게 똑같기 때문에 생각하는 자체가 뭐 그렇게 많이 가설이 삐뚤어 나갈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당연히 개발자와 고객과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예, 뭐가 다른? 나이 차가 크면. 그래서 고객 지향적인 제품이 아닌 제조 지향적인 제품이 개발될 수 있다. 가장 나쁜 거. 예, 고객 지향적이 되어야 되는데 제조 지향적이 되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아니면 이러면 상관없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내가 유아틱해서 마인드가 사고하는 게 유아틱하면 유아틱한 제품을 개발해도 돼요. 예. 그리고 내가 나이가 20대인데 생각하는 게 아주 나이가 많다면 아니면 아주 구수하다면 그분들은 시니어 제품을 개발해도 돼요. 그죠? 예,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나이 차가 아니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 차이가 아니라 나이보다는 생각하는 정신 연령 수준 이게 비슷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자, 이렇게 되고 더 나가서 이런 어떤 만약에 내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아니면 내가 그쪽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럼 정보를 얻어내야 되잖아요. 그 정보는 주로 이런데 인터넷 포털을 통한 서핑이라든가 아니면 구인 광고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그 개발할 제품을 많이 동종업종에서 많이 구인을 하게 되거나 그럼 그것도 조금은 믿을 만한 어떤 그런 제품이 될 수 있고 업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군인 광고가 많이 일어나는 어떤 제품이나 산업 그 다음에 당연히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무역박람회 당연하죠.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정보. 예, 이거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들어가 보면 자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들어가 보시면 뭐야 이거 홈페이지 세 개씩이나 됐네. 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보면 요 상권 정보 시스템 여기에 아주 자세한 빅데이터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자, 요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찾으시면 좋고 그리고 또 어떤 그렇죠. 인터넷 카페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표적 집단이 색깔이 있는 표적 집단이 모여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카페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시거나 해서 자기가 목표 고객이 생각되는 어떤 집단이 있다면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활동을 좀 하시면서 의견도 물어보고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표 고객이 공통으로 모이는 곳 또는 모이는 조직이 인터넷 카페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인터넷 카페는 창업자의 경우에는 가장 접근하기 편하고 접근해서 활용 가치가 높은 그런 시장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제가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 때는 이제 이런 사례들도 많이 설명을 드릴 텐데, 여하튼 인터넷 카페 창업자에겐 꼭 필요한 목표 고객이면 틀림이 없고 키맨이라고 보셔도 돼요. 거기 C샵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재밌는 테스트가 하나 있는데요. 요 지금 질문, 예를 들면 목표 고객의 주요 연령대를 내가 알고 있다. 아니면 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이 제품을 살 그런 목표 고객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또 세 번째, 목표 고객이 인터넷 쇼핑을 더 많이 한다는 자료,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또 나는 목표 고객의 성별, 주요 성별 그리고 비중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 또 내 제품의 원료 또는 완제품 공급자를 확인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와 연결된 거네요. 네트워크.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형자산이에요. 무형자산. 무형자산을 확보하고 있다. 또는 사업화를 위해 도매 유통상을 알고 있다. 여기 공급자고 이거는 뭐예요? 판로예요. 판로를 잘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목표 고객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의 사용 비율까지 잘 알고 있다. 요즘에 이건 근데 옛날 거다. 다 신용카드잖아요. 그죠? 예, 여하튼 저는 1,000원, 2,000원짜리도 신용카드 내는 세상은 처음 봤어요. 참 뭐 이거 그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매출을 반영한다는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대단한 것 같아요. 여하튼 세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만든 어떤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하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한 번씩 물어보고 본인이 그냥 솔직하게 대답을 했을 때 45점 이상이 나오면 45점 이상 점수는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모른다,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 완벽하게 알고 있다. 이거 가지고 하는데 요 7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럼 총합이 만점이면 70점이겠죠. 이 중에 45점 이상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예, 이분은 창업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25점에서 44점은 통상적인 창업자 수준이니까 조금 더 노력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것도 똑같아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그건 정보를 찾아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 안전한 창업에 더 다가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측정을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표적 그룹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 얘기예요. 표적 그룹이 뭐예요? 표적 그룹. 예. 포커스 그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포커스 그룹. 자, 포커스 그룹은 뭐냐면 제품에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논의되는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포커스 그룹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용어로는 저는 이걸 키맨이라고도 표현했죠. 키맨. 목표 고객과 연관된 전문가 또는 목표 고객의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표적 그룹이 뭔지는 이해되시죠? 이거 낱말뜻 하나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창업학 분야에서 린스타트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고객 개발은 바로 MVP를 소개시켜 줄 사람들이거든요. MVP는 뭔지 설명드렸죠? 미니멀 바이어블 프로덕트. 최소 조건 제품을 사용하게 할 사람들, 이걸 표적 그룹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그 주요 표적 그룹들한테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먼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제품을 보여주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쟁사 제품을 갖다 줘놓고 이 제품이 뭐가 나쁘니 또는 뭐가 불편하니 이런 거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불만은 뭐가 있는지.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불만 위주로 적어 놓는 게 좋죠. 그리고 여기서는 평가라고 표현했으니까 좋은 것도 있으면 적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제품에서 추가했으면 하는 기능이나 서비스, 또 신제품에 대한 느낌, 뭐 똑같은 얘기네. 그 다음에 희망 제품 디자인,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하죠. 마케팅에서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 다음에 광고 홍보 방법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맥주 회사에서 만약에 고객들 최종 고객들한테 너희들한테 생맥주 광고를 하면 니네들이 생맥주 점주한테 얘기해서 바꿀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봤어야죠. 그죠? 왜? 내 고객은 점주가 될 수가 있고 더 나가면 도매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 입장에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또 질문을 해야 되는데 또 질문이 뭐예요? 가격은 얼마에 팔았으면 좋을까? 그 얘기예요. 가격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가격은요. 예전에 제가 거기서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요즘 워낙 그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서먹서먹하고 좀 좀 침울해지나?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쵸?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자, 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사업이 뜨기 시작했냐? 장례 사업? 왜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뜨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자, 뜨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건 장례 사업이 많이 되다 보니까는 모든 장례 비용도 떨어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분이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영원한 그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뭐에다가 넣어요? 관에다가 넣죠. 관. 예, 관. 그래서 관은 지금까지는 어떤 관을 주로 썼어요? 나무관. 뭐 그 중에서도 뭐 오동나무가 좋네,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이런 관들이 나무관들이 많았었는데 누가 어떤 관을 개발했냐면 종이로 만든 관이에요. 종이관. 이걸 지관이라 그래요. 지관. 네, 지관. 이거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새로운 사업 모델로. 근데 이 지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오동나무관이 이 소비자가가 30만 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자 중요해요. 제조잖아. 제조는 고객이 누구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유통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아니에요. 자, 근데 예를 들면 이 제조 입장에서는 최종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야, 내가 원래는 나무관 같은 경우에는 나무관은 유통이 얼마? 음, 20만 원에 사서 비싸면 30만 원에 팔고 싸도 25만 원에 팔았어. 이렇게 팔았어요. 팔았는데 얘는 조사를 해보니까 최종 소비자한테 조사해보니까 직관 10만 원 정도면 내가 살게. 왜? 이게 또 그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데다 모시려고 하지만 진짜 가격으로 가치가 있으려면 10만 원이면 난 사겠다. 최종 소비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10만 원이 최종 소비자 가격이에요. 그죠? 정했는데 유통에다 줄려니까 얼마? 예. 얘네들한테 적어도 5만 원 이상은 줘야지만 원가가 나와. 그러면 5만 원이라고 쳤을 때 나무관보다 얼마나 싸요? 거의 4분의 1이 싼데도 불구하고 유통업자가 먹는 마진은 최대가 5만 원인 거야. 더 적을 수 있죠. 자,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안 사고 이거 파는 거예요. 계속 유통업체는. 그러니까 제조 입장에서는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주장한 게 뭐냐면 컨설턴트들이 네가 종이관을 만들면 네가 유통 라인까지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라든가 아니면 체인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장례식장을 네가 몇 개를 확보를 해서 직영체제로 운영을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선 투자를 해주겠다. 이랬는데 종이관 얘네들이 아니야 이건 무조건 팔릴 거야 하고 투자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지가 혼자 해야겠다고 하다가 망했어. 이것처럼 너무 길어졌나요? 이것처럼 평균적인 유통 라인이 아닌 떤 다른 유통 라인 이쪽도
제조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는 글로벌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글로벌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조는 이런 쪽에 유통 마진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감각도 있으셔야 되고 정보도 있으셔야 되고. 자, 그렇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 장에서는 어떤 거? 요런 거, 예를 들면 유통 라인별로 이걸 채널이라고 표현하는데, 채널별로 뭐가 필요하다? 예, 여기 나와 있는 그 희망 유통 가격을 채널별로 좀 정보를 얻어서 기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또 어떻게 보면 유통 종사자 또는 창업자, 그러니까 가맹점, 그리고 판매 담당 직원, 영업 직원, 그리고 기술 개발. 왜냐면 이거 원가는 나와야 되니까 적어도 이 가격보다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됩니다. 여기가 훨씬 더 높아야 됩니다. 이 가격들이 적정한지. 근데 예를 들면 기술개발진에서 5,000원이라고 했는데 원가는 5,000원, 6,0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판매 담당 직원은 이건 5,000원이 아니라 4,000원에 팔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 이 개발하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그 고객 분석 6장 고객 분석을 했고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우리 7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만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자, 7장은 마케팅 전략입니다. 마케팅 전략. 예, 마케팅 전략.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품 개발이 지금은 중요할까요? 지금까지 이제 해본 결과 여러분들은 좋은 제품 또는 고객한테 꼭 필요한 제품, 가격도 적절한 제품을 개발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런 건 둘째치고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아니더라도 판매망을 잘 구축해서 판매를 하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할까요? 글쎄요. 저는요, 나쁜 놈인지 몰라, 사기꾼 근성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이쪽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예. 쉽게 얘기하면, 버릴 거라도 팔 수만 있으면 그게 사업가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 봉익임 선달. 못 팔았어. 예, 대동강 물 팔았잖아요. 이 사람 대단한 마케터다, 좀 그렇게 얘기해요. 예, 대단한 마케터다. 예. 팔면 되는 거야. 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가는 어떻게 보면 지상 의무, 지상 명령을 어긴 거예요. 왜? 망해봐. 그 직원들은 어떡할 거고 딸린 처자식은 어떡할 거야. 그죠?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가는 무조건 제품이 있으면 서비스를 개발했으면 팔아야 됩니다. 팔 수 있는 전략을 안 세우시고 시작을 한다?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파는 쪽으로만 너무 다가가면 이게 사기꾼이라는 소리 많이 듣고요. 그리고 너무 제품 개발, 좋은 제품만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면 이게 자선사업가가 돼. 예. 원료 공급처 좋은 일 시켜, 유통망 좋은 일 시켜, 놀고 있는 공장 좋은 일 시켜. 그래서 자선사업가예요. 예. 그래서 진정한 원래 창업가는 어떻게 해야 돼? 제품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판매 계획도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 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더 좋은 건 뭐, 더 중요한 건 판매다. 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내용 여기다 적어 놓은 거고요.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제품 개발만 열심히 한다 그러면 이런 게 더 중요하겠죠. 특허 출원. 그렇지만 마케팅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첫 번째가 키맨이에요. 한꺼번에 내 고객을 왕창 데리고 올 수 있는 한 사람. 걔한테 내 사업을 줘버리면 되거든. 아시겠죠? 예, 그래서 키맨 전략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제품 측면에서는 남의 제품과 내 제품의 어떤 비교, 이게 제일 중요하지만 마케팅 측면에서는 내가 홍보 안 해도 사줄 수 있는, 대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회원 또는 마일리지 고객, 뭐 이런 분들의 확보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던져만 주면 걔네들이 받아 먹을 수 있는 고객. 예, 너무 저급하죠, 얘기가. 여하튼 그런 고객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품 측면에서는 고객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마케팅 측면에서는 네트워킹.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네트워크 마케팅, 뭐 다단계. 이거를 우리 창업학에서는 가장 견고한 판매 라인, 어떻게 보면 채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특히 그 하부 조직의 네트워킹.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네트워킹이겠죠.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면 여기가 하나를 뿌리기 시작하면 그냥 쫙 한꺼번에 팔릴 수 있는 이런 거, 이런 네트워크, 이게 이제 체인이라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제품 측면에서는 동의 가격 같은 것도 중요하고요, 품질도 중요하지만 이쪽은 말씀드린 것 체인, 프랜차이즈, 네트워킹,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거,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이런 쪽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다라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날 수도 있어요. 제품 측면에서 고객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주로 핵심 요소는 어떤 게 있는가? 또는 마케팅 측면의 핵심 요소는 어떤 게 있는가? 이걸 적어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마케팅은 무엇인가? 예, 효과적인 마케팅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마케팅을 하는 방법은요. 창업자가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런 게 있어요. 너무 많죠. 뭐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준다거나, 그렇죠? 카탈로그가 뭔지 아시죠? 홍보 전단. 그러니까 뭐 홍보물 이렇게 표현할게요. 홍보물, 전단, 또 인터넷에서는 어떤 게 돼요? 상세 페이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고 뭐 포스터도 될 수 있고요. 이런 거. 그래서 홍보 콘텐츠라고 표현할게요. 홍보 콘텐츠. 그다음 할인 쿠폰 아시죠? 예. 매출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죠? 할인 쿠폰 만드는 거, 제출하는 거, 더 싸게 파는 거죠. 그다음 매체 광고. 매체 광고는 신문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버스, 아니면 현수막 이런 매체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는 거. 이건 돈을 줘야 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 건 돈이 필요할까요?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안 필요하게 하는 게 바로 홍보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돈을 주고 하는 게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돈이 없고 이거는 돈이 필요하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광고 전단도 뭐 여기 나와 있는 비슷한 거고요. 그다음에 DM이 뭐냐면 메일이나 아니면 편지로 보내는 홍보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DM은 이메일은 그대로 말 그대로 이메일, 인터넷으로 하는 거,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 그 차이예요. 그다음 딜러는 뭐예요? 영업사원. 영업사원들한테 뭘 해주죠? 포상을 해서 어떤 광고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성과 보수라든가 사례비, 이거를 리베이트라고도 표현합니다. 리베이트가 나쁜 거 아니에요. 예, 이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만 좀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브로커, 리베이트 다 전문가들한테 주는 어떤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골 우대 서비스, 마일리지 같은 거. 그 다음에 판매장의 어떤 진열 같은 것도 이 진열에 대한 이것도 슈퍼나 이런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쪽은 이런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도 하나의 마케팅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뭐 이런 것도 전략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대형마트 계산대 옆에 있는 제품들 있죠. 이게 바로 충동구매 제품들입니다. 꼭 사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 사볼까? 이거 필요하네? 이거 사자. 이렇게 하고 집을 수 있는 것들을 여기 밑에 깔아놔서 나갈 때까지, 예, 계산할 때까지도 소비를 진작시키는 그것도 내부적인 전략이에요. 이런 내부적인 전략 디스플레이는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음, 입지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가외 얘기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를 보통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게 두 개가 있으면 여기서 돌아서 이렇게 타도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있어? 보통 백화점이나 이런 데. 이렇게 돌아서 다시 그 다음에 돌아서 와야지만 탈 수 있죠. 그죠? 이게 뭐예요? 조금이라도 더 걷게 해서 매출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렇게 돌릴 때 이게 다 소비자 구매 심리 학 그런 데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소비자 행동 분석의 학에서. 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가게야. 이 가게야, 가게. 가게면 이쪽에 있는 제품이 잘 팔릴까요? 이쪽에 있는 제품이 잘 팔릴까요? 그렇죠. 이렇게 돌게 만들어 놨으면 이쪽에 있는 제품은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죠? 제일 잘 팔리는 게 여기 가게가 이렇게 있어. 가게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는 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뭐 메인 상권이라고 보지만 이쪽은 죽은 상권이에요. 왜? 이렇게 돌고 가거든. 제일 좋은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부동산 가격이랑 이쪽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랑 같을까 다를까? 근데 중요한 건 거의 비슷해요. 그럼 어떤 거 사야 돼? 이쪽 걸 사야죠. 제가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했지? 여하튼 넘어갈게요. 아, 이거 얘기하다 그랬네. 그래서 디스플레이도 되게 중요합니다. 마케팅에선.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당연히 뭐 포장을 리패키지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에 주로 이용되는 방법들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통신 판매라든가 인터넷 판매 이런 것도 마케팅이고요. 또 무역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도 마케팅이고, 그다음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것도 다 마케팅이고, 고객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다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중에 나는 어떤 거를 먼저 이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마케팅이나 홍보 유형을 아는 대로 쓰시오. 그렇게 낼 수 있겠죠? 예,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크해 놔야지. 이것도 체크 해 놓을게요. 체크 해 놓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마케팅은 되게 중요한 장이거든요. 챕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언제 만나기로 했죠? 예, 5월 9일 오후에 어디서 예지관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예지관 예지관 인이관 109호에서 몇 시에 4시 30분에 뵙기로 했습니다. 5월 9일 인이관에서 109호에서 몇 시? 14시 30분부터 16시 30분부터 죄송합니다. 18시 20분까지 4시 30분부터 6시 20분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첫 번째 대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준비물은 없고요. 하여튼 궁금하거나 아니면 조별로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 많이 가지고 모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드디어 여러분들하고 대면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